네, 이렇게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입니다.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오늘이라는 날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북한에서는 그 핵과 그 미사일을 담당한 전략군 창설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군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은 어제 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결국 오늘 오전을 이제 선택한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일 끝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 측으로서는 이제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또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측으로 봐서는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는 그 과거에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한 것은 기술적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결과가 아니고 예.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를 노리고 쏘아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미사일 종류인지도 현재까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오늘 오전에 사거리가 약 930km 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추후 현재 그 정확한 재원과 사거리 그리고 최고 고도 높이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그 방위성에서는 현재까지 이 미사일의 발사 비행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그 5월 14일 날 화성 12형을 그때 발표를 했을 때는 당시에는 그 비행 시간이 약 30분 정도였고 이렇기 때문에 10분 정도 더 늘어가는 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화성 12형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도가 약 2,111km 그리고 사거리가 당시에는 787km였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고각도로 발사한 것을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을 때는 사거리가 약 4,500km 정도 나온다. 그래서 준 ICBM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시보다 비행 시간이 10분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 각도 계산을 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하는 ICBM 그러니까 사거리가 5,500km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방현이라는 곳이잖아요. 방현, 그 과거에 뭐 고체 연료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었던 곳인 것 같은데 자세히 어떤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예. 평안북도 구성시에 보면은 방현 비행장이 예. 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이쪽에서 분명히 이제 북한 애들이 미사일 발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극성 2형을 발표를 했고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화성 12형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북한의 강원도 원산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에 무수단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를 대부분 발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함경북도 신포에서는 SLBM 북극성 1형을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방영 비행장에서는 이제 북극성 2형이나 화성 12형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예. 가장 최신형의 미사일들을 이곳 방영에서 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방현 비행장 주변에 북한의 전략군 사령부가 위치를 해 있든지 예. 아니면은 이러한 미사일을 제조하기 위한 공장들이 이 주변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영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북한의 최신형 미사일 도발이 계속될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시점적으로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이제 이런 발사가 있었고 정치적 목적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북한의 대남기구에서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이 그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45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예. 북한 그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우리가 이제 조국전선이라 그러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 보면은 이번 그 지난 1일 날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좀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남한 당국이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외세 의존적인 자세를 취한다면은 설령 이제 남북 대화가 서로가 합의가 되고 같은 자리에 이렇게 마주 앉는다 하더라도 예. 무슨 말이 통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남북 대화에 대한 사실은 거절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전선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북한의 여러 매체들이 또는 이 북한의 이런 그 우리 남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가능성이 낮은 형태의 어떤 이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북한이 쏘아올린 이러한 그 탄도미사일 이런 도발과 아울러서 북한의 이러한 그 전후 맥락으로 미뤄본 그 메시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당분간은 그 남북 대화에 대해서는 또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탐색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문관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